자, 눌렀죠? 지금 들어가요? 여기 한번 체크 들어갈게요. 됐나요? 자, 이쪽을 봐야 되나? 이쪽을 봐야 되나? 자, 안녕하세요. 자, 스키 시즌 끝나고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저런 스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왔습니다. 사실 오늘 그 용평에 뭐 주말에 다시 살짝 오픈한다라고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시즌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스키에 이제 막 활력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스키장이 이제 폐장되면서 좀 이렇게 아쉬움을 이렇게 달랠 텐데요. 사실 이 시간대에서부터는 스키가 끝났다가 아니고, 여태까지 이제 스키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에너지를 다시 보충하면서 내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작 타임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스키가 다 끝났다 해서 완전히 뭐 다른 뭐 일 쪽으로 다 가시는 거는 물론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또 겨울에 또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조금씩 시간을 내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작년에 이 2023년도 11월 18일 날에 그 벨클이랑 온연회에서 세미나를 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이 누가 보더니만 너무 좋다고 이걸 유튜브로 좀 해달라라고 해서, 지금 시즌 끝나자마자 제가 일본 다녀온 뒤에 그다음에 이렇게 3월 말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조금 뭐 민감하기는 하지만 기술에 대한 차이점들이랑 그 기술을 어떻게 내가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도 이게 좀 내용이 기니까 한 뭐 3편, 4편으로 이렇게 제가 잘라서 올릴 거고요. 뒤에 가면 갈수록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스키가 어떤 거를 해야 될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저는 사실 다 아시죠? 그 뭐 캐나다에서 레벨 4도 좀 어린 나이에 좀 땄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 와서는 지도자 연맹에서 많이 일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스키장에 관련된 이런 그 연구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직 좀 업데이트를 덜 했는데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현재는 서경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는 많이 보셨겠지만, 뭐 저한테 2010여 년 초에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FIS 국제 스키 연맹의 그 테크니컬 델리게이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레벨 4, 그다음에 지도자 연맹 레벨 3, 그다음에 다양한 스키에 관련된 일들을 해 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차인데요. 저에 대한 거는 이미 뭐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영상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일본 스키도 나오고 우리나라 탑 클래스 데몬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기술의 차이점이죠. 누가 잘 탄다, 누가 못 탄다 이런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련된 요 3가지입니다. 페이스 컨트롤과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밴딩 턴을 하지 않는 거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수많은 스키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스키를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여기 조금 잘렸네요. 자, 사실은 이 내용이 뭐냐면은 탑 클래스의 한국 스키어와 일본 스키와의 기술 활용 차이점 분석입니다.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잘 타고 못 타고 이게 아니고 기술을 어떤 거를 활용하느냐의 차이점에 대한 거를 분석을 했고요. 지난 시즌에 11월 달에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자, 요 발표에 앞서서 스키라는 거는요, 지난 4,000년 동안에 커다란 사회에 기여를 했던 어떠한 스포츠고요. 그 다음에 재미와 그 다음에 요즘에 저도 나이도 들고 하는데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도 되게 많고 실버 쪽에 그 시니어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건강지향 등 또 뭐 젊은 사람들도 건강지향을 위해서 또 타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운동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예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운동. 붓주 안에서 스키 긴 거를 신고 이거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편안함 자체는요, 스키 스포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스키 스포츠를 편안함을 실현을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보다 스키의 편안함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게 요즘 추세고요. 특히 중력 활용을 기술론의 핵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스키어는 어떠한 그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쾌적함을 가능케 하도록 요즘에 스키를 타고 있고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용평이나 각 스키장에 딱 슬로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은 제가 전날에 스키를 많이 탔고 뭐 전날에 음주도 했고 전날에 무슨 과격한 운동을 해서 너무 힘들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은 뭐 이런 형태의 스키를 타도 되고 이런 형태에서 타도 되고 꼭 이렇게 카빙이라는 형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키 타는 날에는요, 자신의 컨디션과 또는 특히 설면의 컨디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스키 기술과 그 속도에 맞는 턴을 하고 내려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죠. 막 동호회나 이렇게 같이 여러 명이서 이제 스키장의 슬로프에 올라가면은 나는 오늘 이렇게 해서 천천히 좀 베이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롱턴으로 확 쏴버리고 내려가면은 나 모르겠다. 나도 쏘자. 이렇게 막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날 페이스 잃어버린 거죠. 완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명이 가서 슬로프에서 같이 스키를 타더라도 내 페이스를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스키를 지향하는 방식대로 타시는 게 가장 잘 타는 거고 건강하게 타시는 겁니다. 굳이 눈이 안 좋은데 컨디션이 안 좋은데 굳이 카빙으로 해서 막 내려간다?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키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턴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초보자들은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초보자 만약에 혹시 스키를 갓 입문하신 분들이 제 거 지금 영상 와서 이렇게 막 지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한 2, 3년 있다 요거 보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내가 중급 이상, 지금 막 카빙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상급 스키어들, 그러니까 뭐 한 레벨 2 정도 이상의 스키어들은 보셔도 좀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급, 상급 스키어에 대한 레벨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데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말 정보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이 스키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2000년대 초서부터 정립이 됐어요. 2000년대 초. 왜 그러냐면은 이때 왜 모든 스포츠가 이렇게 왜 이때서부터 바뀌었냐면은 2000년대를 전후로 기점으로 해서 뭐든지 다 익스트림화가 된 거예요. 스포츠가. 뭐냐면은 복싱을 보던 사람들이 복싱을 안 보고 K1을 보게 되고, 스키도 기존에 94년도에 카빙 스키가 나오면서 2000년대까지 발전되면서 2000년대 초에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도 바뀌고 스피드가 막 더 나.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술 정립들이 2000년대 초서부터 이루어져서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낮았을 때 내가 활용하는 신체의 몸의 방식을 일부 여기다가 스피드가 높은 데서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서로 간에 막 혼돈해서 막 하니까, 혼돈이 막 되니까 헷갈린 거예요. 야, 여기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낸 것처럼 폴라인에서 뭐 고속인데 카빙을 하는데 폴라인에서 다운을 하라고 하는 둥, 이렇게 서로 막 헷갈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근력을 원동으로 해서 스키를 타는 방식이 있는가 반면에 중력을 원동력으로 해서 스키를 턴하는 방식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에 좀 해당되고 예전에 과거의 포지션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과거의 포지션이라는 게 뭐죠? 스키어가 스키를 타기 위한 어떠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포지션. 그러니까 스키어에 대한 자세에 대한 관련된 거가 중력에 의해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뀐 내용이 20년 전서부터 해서 계속 바뀌어라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아직 현장에서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게 이제 후반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오늘 듣고 이해를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그 한국 스키와 일본 스키의 기술 활용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느낀 건데,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느꼈지만 사실은 유럽이랑 그 다음에 월드컵 분석한 거랑 그 다음에 일본이랑 제가 교차하면서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게 거의 확실히 맞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드디어 제가 분석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국 스키와 일본 스키와의 기술 활용 차이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가장 큰 카테고리가 한 3가지로 나뉘어요. 근데 이거를 더 정밀하게 하면은 뭐 10개 이상씩 나오는데, 그거 세부적인 걸 다 빼고 큰 테두리만 따져보면은 턴 도입 전에, 그러니까 전환 구간에서 다음에 들어갈 때 페이스 컨트롤이라는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키판의 세로축 활용과 스키 팁을 컨트롤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턴 전환 구간에 흡수 동작 없는 활주, 이 3가지가 가장 한국과 일본과의 기술 차이에 활용하는 거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환 구간의 페이스 컨트롤이 그럼 과연 뭐야? 라고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페이스 컨트롤이라는 거는요, 스키판 면에, 바닥면에 컨트롤하는 거예요. 바닥면.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중반부터 스키의 신체 운동에서의 사고 방식이 중력 활동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왜요? 익스트림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포지셔닝을 잘 해야지 고속 계열에서도 내 관절이나 운동하는 게 편안하게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중력 활동 기반으로 바뀌고 이게 다리 부분 운동에서 하중 컨트롤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다리를 막 운동했단 말이에요. 막 테일도 컨트롤하고 막 이렇게 바뀌고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그 뒤로는 다리 부분 운동이라는 그 스키에서의 다리를 활용을 막 했던 거에서 하중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무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스키판에 내가 무게를 전달했는데 이 무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하중을 올려다 놓고 스키판 면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피보팅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앞에 탑을 요만큼 컨트롤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뭐 바뀌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페이스 컨트롤이라는 거는 스키판 면. 자, 스키판 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면에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나 이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요. 최근 월드컵 선수죠. 여러분들 다 스키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분석해 놓은 게 내용이 있어요. 이 선수가 왜 이렇게 빠르냐? 여러분 이분 아시죠? 히르셔. 마셀 히르셔. 그쵸? 히르셔가 아니고요. 히르셔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선수가 1.7초가 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뭐냐면은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바깥발 오른쪽 바깥발에서 턴을 마치고 안쪽 발에 체중을 옮겨 놓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바깥 에지에 이렇게 체중을 옮기죠. 옮겨 놓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뉴트럴 포지션으로 이렇게 온 상태죠. 그렇죠? 여기가 스키 베이스가 이렇게 딱 됐죠. 이때 두 번째 동작인 미세하게 베이스를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그 다음에 엣지를 컨트롤하는 거죠. 엣지를. 그래서 요 부분이 월드컵 선수들이 지금 현재 모든 선수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하고 있고 히르셔가 다른 선수보다 빨랐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자, 같은 그림이고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발목에 관련된 발목을 움직여서 스키를 뉴트럴로 만들고 이 상태에서 뉴트럴을 만들고 뉴트럴 만든 상태에서 몸 무게가 이쪽 발에 실렸죠. 이 상태에서의 조정을 하고 엣지를 넣는 이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제가 누누이 수년 전서부터 한 20, 30년 전서부터 캐나다에서 제가 공부했던 앵클, 발목 움직임에 관련된 내용은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발목은요, 제가 저번에도 제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발목은 고급 압력 제어의 맥락에서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발목은 스키와 눈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이자 운동사슬의 첫 번째 관절이죠. 내가 스키를 안 타더라도 걷더라도 이 발이 먼저 가서 이렇게 딛기 때문에 이거는 맞습니다. 스키의 앞뒤와 측면 모두 빠른 압력 분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키를 잘 타시는 분들은 어떤 에징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에징이랑 압력 제어를 위해서 이 관절의 움직임에 대한 숙달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잘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교육할 때 발목을 계속 눌러라 이런 얘기들이 아직 좀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또 좀 따라 있고요.
그래서 요 발목 관절에 대한 미세한 움직임이 균형과 스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붓주 안에서의 내 발목의 위치라든지 발목을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게 점점 상급 스키어로 갈수록 필요로 한 거고 더 안전하게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영상인데 일본에서 제일 잘 타는 선수가 아니고 한 9위 정도 한 선수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갖고 왔고요. 이거는 제가 스가와 나오키 선수 롱톤한 건데 기존에 유튜브에도 올려다 놨습니다. 모든 일본 선수들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집중하고 보세요. 자, 보시면은 자, 이 선수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자, 내려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오른발에서 이제 오른발 턴에서 이제 왼발로 체중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체중을 옮기고 뉴트럴로 가는 상태죠. 그리고 스키가 아래로 떨어져요. 다시 오른발에서 왼발에서 이제 오른발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 커서 보이나요? 네, 이쪽으로 이동하죠. 여기 커서 보이죠? 커서.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시 스키가 요 앞부분이 스키 팁 부분이 아래로 떨어지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래로 떨어져요. 자, 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 내용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 탑 클래스 스키어의 그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나라 그 대몬 선발전 2021년도의 영상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여기서 이 선수 다 잘 타죠. 우리나라 선수들. 근데 이때 지금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 이동을 하는 지금 이때인데 이때 이동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금 요 동작을 한번 보시면은 되게 빠르게 엣지 세팅이 이렇게 빨리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엣지 세팅. 엣지가 너무 빠르게 세팅된 거죠. 빠르게 세팅되고 자, 이렇게 빠르게 세팅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스키는 이 스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스키가 아래로 떨어져야 될 건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엣지가 계속 넣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계속 이제 엣지가 넣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분 들어가죠? 계속 넣어서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엣지를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슬라이딩이 되면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 스키가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찾질 못하고 그냥 여기서 엣지를 세팅을 하고 세팅한 상태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거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그래픽을 좀 이해를 해서 보기 전에 그러면은 이런 분이 있어요. 한국은 눈이 딱딱한데 일본은 소프트하잖아. 그래서 달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거 SNS에서 이 영상을 좀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월드컵 선수가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 월드컵 선수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 되게 강설이고 강한 눈이죠. 자, 여기서 오른발에서 다시 왼발로 수직으로 이렇게 다 받았죠. 그 다음에 다시 스키가 여기 앞에가 떨어지면은 바로 터닝하고 다시 오른발로도 또 이렇게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지금 약간의 범핑이 있는데 이동시키면서 다시 들어가죠. 다시 왼발 정확하게 이렇게 올려다 놓고 그 다음에 스키가 아래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나라 스키 보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터닝을 했죠. 터닝을 하고 이 뉴트럴 구간에 스키가 뒷부분이 저쪽 옆쪽으로 빠져버려요. 자, 요 선수 나가는 거 보고요. 대부분의 우리 스키어들이 상급 스키어들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스키를 터닝하고 요 스키 뒤테일을 스키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로 뒤를 옆으로 슬라이딩 시키죠. 자, 슬라이딩 시키는 거 볼게요. 슬라이딩 시켜서 다시 들어가고 다 슬라이딩 저렇게 자 슬라이딩 뒤를 이렇게 해서 옆으로 보냈다가 이렇게 옆으로 보냈다가 자 이게 일본 스키어와 우리 한국 스키어의 상급 스키어에 대한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여태까지 이거 잘 이해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스키판의 세로축 활용과 스키 팁 컨트롤 이 용어는 스키 팁 컨트롤은 전 세계 교과서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 팁이 뭐냐면요. 여기 앞에 모서리예요. 이 모서리를 컨트롤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 컨트롤 하는 거. 근데 이 컨트롤 자체를 턴 시작 부분에 해야 되는데 세로축 활용과 스키 팁 컨트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키가 우리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사이드 컷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엣지가 이렇게 있는 여기가 가로축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스키 디테일에서 앞에까지 쭉 오잖아요. 이 부분이 스키 길이의 세로축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서 아래까지 그 바인딩 있는 데가 여기 그 세로축 방향. 여기는 세로 길이 축의 방향이고 여기는 세로 축의 방향이에요. 위아래의 방향이고 이건 세로 길이 축에 대한 방향이고요. 근데 일본과 월드컵 선수들은 이 세로축 방향, 세로 길이의 축의 방향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키를 세로로 많이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스키 턴 도입에 보면은 스키에서의 센터, 스키를 세로로 해서 반을 갈랐을 때 반서부터의 여기 그 사이드 컷 있는데 여기까지를 스키판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판 베이스를 조정해서 이렇게 터닝을 하는 구간인데 이런 세로축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 상급 스키어들은 이렇게 스키를 이렇게 가로로 활용하는 이렇게 가로 하나 둘 자 가로 또 다시 가로 이렇게 타는 거고 외국 일본 탑 클래스들은 가로로 갔다가 뉴트럴로 갔다가 이게 스키가 세로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갔다가 또 가로로 갔다가 또 다시 세로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 탑 클래스 스키어들은 갔다가 이 세로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가로로 눕혀서 가로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뉴트럴 와서 또 가로 그러니까 엣지에서 엣지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보다 좀 세련되게 얘기하는 게 스키판의 세로축 활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세로축 활용은요. 뱃머리에 그 배를 운전할 때 조향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여기도 베이스에서의 그 각을 충분히 이렇게 화살표 표시처럼 만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섬세한 작업을 하는 거죠. 상급 클래스들이. 그래서 그 세로축을 이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아까 스키 팁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 움직임이 두 번째로 되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밴딩이 없는 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밴딩이 없는 턴들을 많이 요즘에는 활용하고 있고 과거에는 되게 많이 흡수 동작을 했지만 최근에 그 김창수 그 위원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일본에서도 4년 정도 연구를 한 그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은
자국 내 월드컵 선수들이 일본 자국 내 월드컵 선수들이 시합을 나가서 왜 3초, 4초, 5초씩 월드컵에서 지는 이유를 분석을 한 결과 턴 후반에 이렇게 체중을 이동하면서 산발을 이동하면서 흡수를 해서 스키를 이렇게 옆으로 보내버리는 이 동작에서 초가 계속 0.0 몇 초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턴 하나씩 해서 분석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히르셔와 다르다 차이점이. 히르셔는 산발에다가 완전히 체중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스키를 아래로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밴딩턴은 뭐냐면은 가로로 왔다가 요 턴 도입 부분에 스키를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뜨리지 못하고 스키를 이렇게 옆으로 밀쳐서 후반에 강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밴딩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들 때문에 일본 자국 내에서도 되게 많이 연구를 했고 지금 데몬들은 더 이상 일본 데몬들은 그 동작을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요 기술을 기술 아닌 기술을 지금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흡수 동작을 활용한 턴이 평가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밴딩 턴은요, 턴 시작을 그냥 버리게 돼요. 예? 턴 시작을 버리게 되고 밴딩 턴은 미세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키의 세로축, 아까 얘기했던 이 세로 길이의 축과 팁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반대로 가했던 압력에 대한 반발력, 자, 가했던 압력에 대한 반발력을 조정하는 중심 이동과 체중 이동을 하는 동작이 더 높이 평가를 받는 거죠. 아까 히르셔가 한 것처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는 우리 그 스키 잘 타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밴딩 턴을 지향할 수 있도록 자기가 포지셔닝을 다시 하고 재정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밴딩 턴을 하게 되면은요, 폴라인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강하게 엣지를 써요. 그리고 요 부분은 그냥 없애버리고서 그냥 약간의 뭐 무게도 없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또 강하게 써요. 근데 이거는요, 나이 들게 되면은 할 수가 없게 돼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가지고 저거는 젊었을 때는 강한 그 근력도 있고 하니까 저건 가능한데 나이가 보통 40대 중반 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턴은 지향하는 게 좀 낫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턴 윗부분서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체중을 이동시켜 놓고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체중 이동시켜 놓고 들어가고 이러한 턴 쪽으로 지향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여기 턴 시작 부분과 후반, 컨트롤하는 이 구간, 그 다음에 후반과 다음 턴 요 구간에 명확한 동작을 잡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충 설명을 보면은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터닝을 하고 뉴트럴이 정확하게 양쪽 스키에 다 가 있고, 그 다음에 턴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 구간에 그냥 이렇게 해서 스키가 이렇게 해서 이때 팁 컨트롤이 이렇게 되면서 변곡점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런 턴의 유형들이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여기를 그냥 다 버려버리고 스키를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것보다는. 이해하셨죠? 하셨죠, 이해?